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약간 목소리 톤이 낮죠. 좀 차분하죠.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금요일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큰일녀 공방이랑 팟빵에 달린 댓글 얘기를 하느라고 지난주에 TMI를 얘기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거는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지지난주에 TMI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한 달 전쯤에 제가 어로드 커피에 가서 브루키 쑥을 먹고 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기 언니가 어로드의 신메뉴인 브루키 아이스크림 20개를 선결제를 해놓고 땡땡이들아 와서 먹어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은희 언니가 여름 메뉴인 수박 주스를 10개 선결제를 해놓고 땡땡이들 와서 먹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식 메뉴 이름은 수박 크러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브루키쑥은 20개였는데 왜 수박 주스는 10개일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근데 아주 빠르게 생각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이게 브루키 아이스크림을 주셨을 때에는 그냥 브루키쑥 먹으러 왔어요 라고만 말을 하면 됐는데 이번 수박 주스 아모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은희 선배 수박 주스 사주세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를 저처럼 큰 소리로 수박 주스를 요구한 땡땡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호 때문에 아마 땡땡이들이 부끄러워서 많이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10개만 이벤트를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개에서 10개가 되면 또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날 또 가면서 제가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갔어요. 그냥 제가 그 이벤트 10명에 안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구경하러 간 거지. 저는 또 수박 주스만 덜렁 먹고 나올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명 안에 들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수박 주스를 주문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촉촉 어로드 쿠키랑 바스크 치즈 케이크는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수박 주스랑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저보다 직원분이 더 긴장하셨던 그날의 영상은 제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히미스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사실 제가 어로드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수요일이니까 그냥 비보 올라오는 날이네 하고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캡처를 올린 거야. 그래서 은희 언니가 수박 주스를 쏜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은희 언니 사진 속에 들어있는 그 암호를 말을 해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야 하라면 잘 하는 편이니까 부끄러움 같은 거는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날도 그냥 회사 출근 복장으로 어로드에 간 거예요. 비보 티셔츠 하나 입지 못하고 그냥 갔는데 제 유튜브 영상은 거의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꼬여서 한번 실패를 했어요. 원래 그 멘트가 은희 선배 수박 주스 사주세요 인데 은희 선배 수박까지 하고 말이 꼬인 거야.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장면까지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냥 영상 자체가 굉장히 혼자 신났어요. 여러분 신난 희미를 봐주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의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그 암호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기보다는 직원분들이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약간 제가 암호를 준비하는 그것까지 막 기다려주시고 약간 맞장구를 쳐주시니까 나는 그때가 더 부끄럽더라고. 여튼 그렇게 이제 은희 언니가 사주신 수박 크러쉬를 맛있게 먹고 왔다라는 얘기를 또 이번 방송에서 해야지 하고 그냥 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할 얘기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바로 어제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또 어로드 커피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브루키숙이나 은희 선배 수박 주스 사주세요 이벤트처럼 갑자기 뭐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알게 돼서 갑자기 가게 된 건 아니고요. 이벤트가 목요일에 있었는데 수요일에 아마 공지가 미리 떴을 거예요. 은희 언니가 이번에는 수박 주스를 직접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평일 낮 1시부터 2시까지 해준다는 거야. 난 이걸 어떡하지?
하필 지금 저희 회사 마감 주간이라 가지고 되게 바쁘단 말이에요. 일이라도 좀 안 바쁘면 연차를 내고 그냥 일찍부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연차를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사실 갈까 말까를 고민한 건 아니고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야지. 진짜 내가 서울 와가지고 오만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그나마 좀 스트레스 풀러 가고 좀 사는 낙이라고는 어로드 커피 가는 거밖에 없는데 가야지. 근데 저희가 원래는 금요일마다 외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집안일 때문에 연차를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 목요일로 땡겨가지고 외식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만약에 어로드를 가야 되면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내일 점심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 팀원분들이 점심 먹고 가세요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밥 먹고 가면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팀원분들이 다들 개인 볼일 보러 왔다 갔다 잘만 하던데, 그리고 우리 팀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밥 먹고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어로드에 가려고 했어요. 수요일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수요일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비보티도 챙기고 송은이 정수리 풀카도 챙기고 좀 더울 것 같으니까 손수건도 챙기고 나름 준비를 또 했다? 근데 그 이벤트 날이었던 목요일 아침부터 저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진짜 오전에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심을 못 먹겠는 거야. 그리고 요새 날씨가 온도는 그렇게 안 높은데 습도가 엄청 높잖아요. 제가 습도에 굉장히 지배당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몸도 너무 안 좋고 막 아침에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지간하면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밥 거려가지고 아실 텐데 저 밥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어떻게든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그날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원들한테 나 밥 못 먹을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볼일 보러 갔다 오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은희 언니 이벤트가 1시부터인데 저희 점심시간이 12시 반부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될까 찾아봤는데 자차 기준보다 지하철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상암에 가면서 그 현장에 미리 가 있었던 땡땡이 분한테 연락을 하니까 뭐 아직 줄도 안 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되게 간당간당하게 1시 5분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 12시 55분? 이때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줄도 안 서고 있었고, 근데 저는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를 보자마자 땡땡이 분들이 땀 흘리시는 거 좀 보라고, 장난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출근했다 그래가지고 못 올 줄 알았다, 어떻게 왔냐라고 하길래 점심시간에 나온 거다, 언니 얼굴만 보고 가야 될 수도 있다, 가야 된다.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왔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원래 제 앞에 계셨던 땡땡이 분이 저한테 자리를 양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아예 연차를 쓰고 나오셔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앞에 서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게다가 이제 제 폰을 받아가지고 영상까지 찍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역시 땡땡이의 인연, 땡연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 영상까지 찍어주고 자리를 벗어났는데 정말 덕친의 품앗이를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날은 언니가 수박 주스를 만들어서 주기만 하는 건 아니었고 돌림판을 돌려가지고 언니랑 게임을 하면 뭔가를 좀 더 추가로 주거나 아니면 뭐 꽝도 있긴 했는데 꽝이 걸리신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하남 스타필드에 은희 새끼 팝업 다녀온 얘기 했을 때처럼 그냥 언니랑 같이 게임을 하는 이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수박 크러쉬, 수박 주스는 한 잔씩 주는데 게임을 해서 추가를 더 얻을 수 있냐 없냐 뭐 요런 거. 그리고 이제 비보TV 채널에 컨텐츠로 올라갈 예정이라서 비보 영상에서만 봤었던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셨더라고요. 또 저만 내적 친밀감 쩔어가지고 혼자 되게 반가워했는데 여튼 그렇게 제 순서가 오고
언니랑 이제 마주보게 됐는데, 솔직히 언니 앞에서 나 뭐라고 씹으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 스타필드 갔을 때도 나 제정신이 아니었다, 뭔 말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아니, 저 생각보다 오프라인에서 언니를 자주, 그래,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오프라인에 있으면은 거의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고, 언니를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송은이만 보면 설레는가?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돌림판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스타필드에서도 되게 뚝딱거렸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진짜 뚝딱이 제대로 하고 왔는데, 돌림판에 그 동그란 부분을 잡고 돌렸어야 됐는데, 그 가운데 침, 이렇게, 바늘을 내가 움직인 거야. 그래가지고 또 평소엔 안 그러다가 언니 앞에만 서면 뚝딱거리지. 이런 모드를 또 하고 왔는데, 언니가 되려 당황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놓은 거야? 라면서 다시 돌림판을 원상태로 이렇게 복귀를 해주고 가셨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돌림판을 돌려가지고 탕수육 게임이 나온 거예요. 그거 아시죠? 탕, 수, 육 한 글자씩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거. 근데 제가 진짜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자체를 정말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탕수육 게임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할까요? 했는데 저 잘 못하니까 언니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언니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나 정말 악착같이 할 거다 라고 언니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러면서 저는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어떡하지? 막 계속 그렇게만 중얼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탕 하는데 이거 자세한 거는 말보다는 영상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 영상을 편집을 못 해가지고 언젠가는 유튜브에 올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탕, 수, 육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언니가 악착같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악착같이 해줘야 언니랑 뭔가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언니가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이거 연습 게임으로 하고 나 진짜 너무 놀라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이러길래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했어요. 근데 진짜 나 언니 앞에서 자꾸 이렇게 뚝딱거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왜 놀라셨는지는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아직 편집을 못 해가지고 언제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뜩이나 곰믹스가 지금 유료화돼가지고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는 게 너무 킹받는데 어제 편집하려고 곰믹스를 다시 켰더니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조만간 편집이 되면 곰믹스 워터마크 찍힌 영상이 또 올라갈 거예요. 워터마크 이제 포기했어.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제가 올리면 그때 많이 봐주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탕수육 게임을 이겨서 은희 언니를 이겨서 근데 아마 언니가 살짝 봐준 느낌이 있었어요. 언니가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약간 한 템포 절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박 주스를 한 잔 더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점심시간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수박 주스만 2잔이면 좀 그러니까 수박 주스 한 잔 대신에 다른 거 먹어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브루키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촉촉 어로드 쿠키를 너무 좋아하니까 언니 저 촉촉 어로드 쿠키 좋아한다고 그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촉촉 어로드 쿠키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시원하게 말아주신 수박 주스랑 촉촉 어로드 쿠키를 점심 대신에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수박 특유의 물 냄새라고 해야 되나? 제가 채소를 잘 안 먹는 이유랑 조금 비슷한데 채소에서 나는 그 특유의 물 냄새?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엄청 달달한 수박이 아니고서는 수박을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은희 언니 덕분에 이렇게 수박 주스를 계속 먹고 있네요. 제가 수박 주스 처음 받으러 갔을 때 직원분들이 수박 손질도 일일이 직접 다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아마 수박만으로 수박 주스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고르고 일일이 씨까지 다 골라내서 이렇게 수박 크러쉬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왠지 또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렇게 이제 저는 찰나와 같았던 정말 한 3분?
진짜 짧았던 순간에 은희 언니와의 만남. 그 사이에 그래도 송은이, 정수리, 김숙 보조개 풀카를 마음껏 뽐내고 카메라에 대고 부위도 좀 하고 어쨌든 아쉽지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고 저도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서 어로드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게임을 하고 밖에 나왔더니 작가님께서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그런 거를 써주실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왜 촬영을 해서 얼굴이 나가도 된다 이런 허락을 구하는 그런 문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실명만 쓰면 저인 줄 모르실까봐 이름 뒤에다가 괄호해서 송은이 정수리까지 썼어요. 저는 비보 한정으로 초상권이 없습니다. 제 얼굴 마음껏 갖다 쓰세요. 네, 비보라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많이 내보내주세요. 얼마나 내보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비보라면 제 초상권 마음껏 가져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날이 진짜 더웠거든요.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에서 어로드 커피까지 가는 길에 이미 제가 입고 갔던 셀럽5 티셔츠가 폭삭 다 젖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젖은 채로 언니랑 게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갈 때 너무 젖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밖에 나갔다 온 티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제가 따로 챙겨갔던 티셔츠로 환복을 하고 그리고 유유히 사무실로 들어갔죠. 일단은 점심시간을 너무 많이 넘기면 눈치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로드에서는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못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끝나자마자 땡땡이 분들이랑 인사만 하고 나왔거든요. 그 와중에 제가 촉촉 어로드 쿠키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은희 언니가 그 쿠키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려주셔가지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땡땡이 분도 계셨고 여튼 급하게 인사를 나누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로 회사 마감만 아니었으면 연차 쓰고 편하게 아침부터 그냥 천천히 가가지고 언니를 보고 이렇게 만났을 텐데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아예 못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와서 밀린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무실에 돌아왔더니 처리해야 되는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쁜데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이제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할 때 이제 카톡을 봤더니 어로드에서 배웠던 땡땡이 분한테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컵홀더 손에 들고 집에 가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팔목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저도 팔목에 그 손목에 이렇게 끼고 집까지 왔습니다. 나 이제 은언니 컵홀더 2개야. 그러고 이제 집에 오자마자 땀에 쩔은 티셔츠 3장과 바지와 손수건과 모든 젖은 것들을 싹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습니다. 와,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참 유난이다, 그죠? 땀이 이만치 많은 인간이 여분 티셔츠를 2개씩이나 챙겨가면서 언니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난리를 또 치고 왔네요. 그래도 나는 너무 흡족하다. 떠올리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땡땡이 분이 찍어주신 영상을 보니까 제 뒷머리가 굉장히 쥐 파먹은 듯이 요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스트레스 때문에 또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는데 조만간 빡빡이로 밀던지 아마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벤트 시작 직전에 이제 언니가 준비하시는 영상을 잠깐 찍었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보통 회사 차원에서 뭐 경비 처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수견이도 그렇고 은연이도 그렇고 그냥 진짜로 자기 돈으로 결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이벤트도 직원분한테 하는 말을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거기에 찍혔더라고요. 이벤트 끝나고 나서 언니가 따로 결제를 하실 거라고. 아, 진짜 지금 벌써 3번이나 우리 언니들이 사준 브루키 얻어먹지, 수박 주스도 벌써 2번이나 얻어먹었지. 정말 그렇게 은희 언니와의 짧았지만 즐거웠던 시간을 방송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송은이 얘기 끝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하다 보니까 평소처럼 엄청 톤이 높게 막 깔깔거리면서 웃진 않지만 지금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또 미루다가 뒤늦게 결제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아, 제가 이거를 또 까먹고 있다가 한줌방에서 누군가가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주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지 북앤필름에서 여름의 편지
익명의 수신인에게 편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썸머레터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 편지가 있었을까? 바로 제가 좋아하는 비욘세 광민지 작가님의 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상품을 처음 알았을 때는 제가 뭔가 딴 거에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지 뭐 이러고 대충 지나갔거든요. 근데 아시죠? 제가 나중으로 미루면 이게 영영 생각이 안 나요. 영영 밀린단 말이야. 그나마 한줌 단톡방에서 이 편지를 먼저 결제해서 받으신 분이 내용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로 결제를 했더니 이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바로 왔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내용이 너무 그분이 왜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은 거야. 저는 지금도 그 편지 내용을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요즘 너무 힘든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상세하게 위로하고 섬세하게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유료 서비스라 가지고 전체 내용을 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그 한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당신을 찝찝하게 만드는 그 사람 있잖아요. 겨울까지는 말끔하게 정리될 예정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 와 진짜 너무 막 눈물을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혼자 저 막 모노드라마 찍으면서 독백을 하면서 선생님 저를 지켜보고 계셨나요? 제가 트위터에 남욕을 좀 많이 하긴 했죠. 이러면서 진짜로 그중에 진짜 저를 너무 찝찝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 눈앞에서 사라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사이의 관계라도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편지를 보니까 저 너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회사 동기.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게 제가 결제한다고 그 페이지를 열어봤을 때는 작가분이 총 15분이 이거에 참여를 하시는데 품절? 판매가 다 되어서 결제를 할 수 없는 편지도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시 그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품절이 되었던 작가님들도 다시 그냥 판매가 되게끔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냥 재고가 계속 어떻게 좀 충당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나 비욘세님의 이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응원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그냥 좋은 글을 하나 읽고 싶다. 또는 이게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편지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거를 한번 결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지 북앤필름 네이버 스토어? 맞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름의 편지, 익명의 수신인에게 편지 이렇게 찾으면 나올라나 모르겠네. 어쨌든 혹시 못 찾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세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삐약삐약 출판사에 지역의 사생활 99 시리즈를 좋아하고 전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언님이 다녀온 후기 얘기를 하면서 음악의 사생활 99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텀블벅으로 결제를 했던 음악의 사생활 99 총 3권 전권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님이 갔을 때 글 신승은 만화 남수 페어의 신승은 편을 직접 받아왔다고 제가 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글 2랑 만화 실키 페어의 1항편 그리고 글 전자양 만화 불키드 페어의 전자양 편을 다 받았습니다. 일단 실키 작가님은 땡땡이기도 하셔가지고 송은이 김숙의 WV 7도 뮤비도 만들어주고 하셨는데 그냥 그 실키 작가님이 참여를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나가는 합창단의 단원분께서도 이랑님 편 책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인스타 친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랑님 편 사진을 올리셨길래 너무 깜짝 놀라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우리 합창단 단원분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취향이 하나씩 겹치다 보면
당신을 점점 사랑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삐약삐약 북스에서 최근에 뭔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흥미롭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불친절 불키드 작가님의 삐약삐약 북스와 지역의 사생활 99, 음악의 사생활 99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그리고 또 오늘 업로드된 이번 주 팟캐스트 비욘세에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만춘님, 수란님이 나오셨어요. 바로 나오셨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야. 소개를 하는데 이제 큰일녀가 끝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일녀 출신, 뭐 큰일녀를 은퇴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되게 슬픈데 웃긴 거야. 그리고 제가 큰일녀 공방 호기 방송할 때 그 큰일녀 마지막 스튜디오 녹음분이랑 큰일녀 공방 녹음분을 듣고 제 후기 방송을 들으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것까지 들으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번 주 비욘세 방송까지 연결해서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고 또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날 공방 뒤풀이 때 언급을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비욘세 방송에서 약간 뭐 많이 나오진 않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한줌단들 계실 거고 큰언니들도 계실 거고 맷집 분들은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니버스 안에 다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관련된 방송을 잘 연결해가지고 네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쉬지 않는 주둥아리 방송을 업로드하고 나서 늘 팟빵 위주로 확인을 하는데 사실 팟빵은 하트가 한 개씩은 늘 생기거든요. 좋아요. 사실 큰일녀 공방 호기 방송 올린 지 며칠 안 지나긴 했지만 이번에는 팟빵에는 좋아요가 없고 오디오 클립에 좋아요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이었는데 저는 사실 팟캐스트 플랫폼을 한 군데를 전략적으로 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팟빵 링크만 공유를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트위터에는 팟빵이랑 오디오 클립을 같이 올리지만 카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공유를 할 때에는 팟빵 링크만 계속 공유를 했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구독자가 한 군데에서 100명인 게 낫지 여기저기 막 분산되면 별로 안 좋다. 근데 여튼 초기 때에는 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구독자를 늘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팟빵만 계속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팟빵은 접속을 하면 뭔가 좀 기분 나쁜 남자들 얼굴이 메인에 계속 떠가지고 들어가기조차가 싫다. 애플 팟캐스트에 좀 올려주면 안 되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려고 애플 팟캐스트에 제 방송을 올려보려고 그 방법을 검색을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애플 이놈들이 뭔가 좀 너무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처럼 오류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로그인부터 막혀가지고 아직 애플 팟캐스트에 공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애플 계정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됐다가 3초 만에 로그아웃이 돼요. 혹시나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각님들 중에 애플을 잘 아는 분이 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애플 팟캐스트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디지털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디지털 느림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이 난 너무 벅차. 그러니까 혹시 이 로그인 오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면 팟빵 RSS를 애플 팟캐스트에 공유할 수 있게 저의 로그인 오류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진짜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밥 살게요. 저랑 밥 먹는 거 싫다. 그럼 제가 뭐 책이라도 한 권 선물해 드릴게요. 진짜 제발.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최근에 집에 TV가 없는데 TV 수신료를 내라고 청구서가 날아온 걸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저 사는 원룸에 집집마다 뭐가 다 꽂혀 있길래 저는 뭐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내야 되는 공과금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거를 뽑아왔거든요. 근데 TV 수신료더라고요. 사실 지난달까지는 전기요금액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굳이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납부를 해버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경산집도 그렇고 대구집도 그렇고 그때까지는 TV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TV 수신료 그렇게 신경을 안 썼고 저희 언니가 집에 TV가 없는데 계속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나와가지고 TV 없음을 증명한 다음에 그 수신료를 안 내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TV 없음을 증명하면 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또 귀찮아가지고 그냥 전기요금이랑 같이 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TV 수신료만 따로 청구가 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청구서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어. 안 받지. 몇 번을 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지사 전화번호가 4개나 있길래 또 전화를 했죠. 안 받아. 연결이 안 돼. 그 와중에 KBS 최신 드라마 홍보는 아주 끝내주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 연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KBS 뭐 주말 드라마 이러면서 막 안내가 막 나오더라고. 내가 그 드라마 홍보만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몇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아가지고 약간 열이 받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나. 이번 달부터 TV 수신료가 따로 청구가 되는 거라 가지고 아마 다들 당황하시고 전화를 하시고 그러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연결이 될 리가 없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전화를 해보자 하고 통화를 눌렀는데 역시나 연결은 안 되고 문의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하나 준다길래 그거를 문자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니까 KBS 시청자 상담실 민원 문의가 가능한 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KBS 로그인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비번 찾기를 해가지고 로그인을 했고 7월 30일에 글을 썼어요. TV가 없는데 TV 수신료를 내라니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는 TV가 없는데 왜 수신료가 청구되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TV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수신료 콜센터 및 사업지사 전화번호 5개에 다 전화를 했는데 연결조차 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게 되었으며 납기일이 8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여유있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놨는데 접수 완료, 상담원이 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답변 대기 상태에서는 문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달렸어.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별다른 연락이나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썼다. 8월 5일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라는 제목으로 이틀 전에 TV가 없는 집에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 문의글을 올렸는데 상담원이 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써있고 다른 회신이 없어서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전기요금에서 야금야금 받아가던 것도 억울한데 별도 청구라니 지금까지 냈던 것도 돌려받고 싶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있는데 빨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금 강하게 썼어요. 이 정도면 빨리 대답하지 않겠나 하는 수준으로 쓴 거예요. 근데 진짜 바로 답변이 달리더라고요. 뭐라고 달렸냐 하면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되어 수신료 콜센터와 사업지사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비하여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신료 1:1 민원을 통해서 접수해주신 TV 미소지 신고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소지 말소 처리하여 다음 달부터는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령하신 7월 수신료 고지서는 폐기하셔도 됩니다. 안 내도 된답니다. 다만 향후 사업지사 담당자의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TV를 다시 구입하시게 되면 KBS로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다 이제 관련 근거 방송법 제41조 이래가지고 제41조 등록 말소, 수상기 등록자는 그 등록된 수상기가 다음 각호의 1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상기를 양도한 때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에 말소 신청을 하라네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 등록을 말소한다.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수상기 등록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까지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TV가 없는데 TV 수신료 청구서가 날아온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청구서에 있는 전화번호나 사업지사로 전화를 하세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난리가 났기 때문에 뭔가 인원을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 시설을 좀 더 확충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혹시나 저처럼 또 전화 연결이 안 된다 하시면 검색창에다가 KBS 시청자 상담실 검색하셔서 시청자 의견 답변 카테고리에 1대1 메일 문의, 신규 문의 누르셔서 민원 글을 작성하세요. 저는 수신료 민원에 체크해서 글을 썼고요. 혹시 TV를 소유하고 있다가 없애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TV 등록 변경 말소 체크하셔서 TV 없앴다 하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틀 지났는데 왜 답변이 없냐 하고 글을 다시 쓰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글이니까 그나마 좀 차분하게 쓴 거지. 말이었으면 내가 생각해도 좀 대단했을 거야. 여튼 그렇게 저는 이 집에 오고 나서도 1년이나 냈던 TV 수신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게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나 집에 TV가 없는데 저처럼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잊어먹고 있다가 납기일 돼가지고 납부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8월 5일 이전에 해결이 안 될까봐 되게 소소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답변이 바로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레발을 치면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게스트를 한번 모시게 되어서 내일 같이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디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언니차님 오셨을 때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소리가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여튼 내일 녹음하러 오시는 게스트분도 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녹음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는 분들께는 미리 감사드립니다. 뭔가 이번 주에는 이런저런 취향 관련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주절주절 떠들어 보았는데요. 목소리 톤이 좀 낮아서 굉장히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정말 흥분을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를 많이 좋아한다고 표현해주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지금 등줄기에서 땀이 계속 주룩주룩 나고 있어요. 빨리 방송 녹음을 끝내고 에어컨을 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